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명나라 멸망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명나라 멸망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누구였냐면 의종. 그러니까 이제 숭정제죠. 그 당시 연호가 숭정제이기 때문에 이제 숭정제라고 이제 하는데 의종의 그 바로 앞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청계제였어요. 청계제. 예. 이 사람은 상당히 앙군, 되게 무능한 황제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계제 때는 그 위충원이라는 한관이 정치를 농단했고요. 청계제는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목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목수처럼 나무를 조립하고 이렇게 만들고 가구 만들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청계제가 그 아들 없이 죽자 청계제 동생이었던 이 숭정제가 그냥 즉위를 했는데 숭정제는 다행히도 그냥 좀 약간 영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명나라는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명나라가 부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 이제 그 상황을 보면요,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났어요. 농민 반란.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만력제 때 만력 3대 원정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군사비를 얻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강세니, 상세니 그걸 떠냈잖아요. 거기다가 그 당시 이제 상시성에서 대기권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다 관리된 가혹한 수탈로 농민들이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여러 도적 집단들이 모였는데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성. 그래서 이자성은 자신을 퉁왕이라고 이제 지칭하고요. 그 당시 이제 류양을 점령한다는 낙양이죠. 1641년에 낙양을 점령한 다음에 1644년에 시안에 도읍을 하고 국호를 대순으로 정했어요. 대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음.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거든요. 대수로 정했다. 그리고 이제 명예 수도인 베이징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이자성 외에도 뭐 왕가윤이나 고영상이나 뭐 장영춘이나 이런 사람도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사람이 뭐냐면 장영춘이라는 사람이야. 장영춘. 이 장영춘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사천성으로 들어갔어요. 사천성. 그래서 오늘 중경 있는 데 있죠. 거기 들어가서 그 지역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래갖고 이제 신사들도 이제 과거 시험을 본다고 신사들 끌어들여서 왜냐면 또 많이 죽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냐 포악한 그 군주로서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 장영춘이라는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뭐 강소, 안이, 복권일 때 항저우 운동이 나왔다. 항저우 운동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예, 양쯔강 하류 지역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항저우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자, 요거는 나중에 뒤에 경제사 할 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개 농민군이었던 이자성이 뭐냐면 대순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북경을 공격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당시 북경이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 명나라가 그 당시 이제 주로 싸웠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만주족, 청나라죠. 그래갖고 이제 만리장성을 이제 갖고 끝무리에 산해가 있었는데 이 산해관을 이제 둘러싸고 이제 그 당시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명나라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아 대립을 하고 있었고 여기 딱 경계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오상계라는 장수가 여기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제 북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주력 부대들은 이 북경에 있지 않고 주로 어디 있었냐면 요 뭐냐 산해관 부근에 있었어요. 산해관. 그러니까 이제 북경을 지켰던 부대는 좀 2성급 부대, 3성급 부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 뭐냐면 뒤에서 뭘 친 거야? 이자성이 북경을 친 거죠. 그래서 대응하지도 못하고 북경을 점령했어. 그 1644년에 뭐냐면 이자성에 의해서 명이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나라한테 멸망한 게 아니라 명나라는 그 뭐냐면 이자성이라는 농민군에게 멸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원장도 농민이었는데 같은 농민 출신에게 멸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북경을 장악했던 그 당시 이자성이 계속 거기에서 나라를 유지했냐? 그건 아니죠. 그 앞에서 이제 명예 주요군은 어디 있었다고 했죠? 여기 산해관 있잖아요. 그 오상계가 북경을 점령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제 좀 갈등을 이제 땡기는 거죠. 얘한테 붙을 것인지 청나한테 아니면 요 새로운 주인이었던 이자성한테 붙을 것인지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자성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예. 왜? 요 오상계의 예첩을 건들고 마는 거야. 예첩을. 그래서 이제 오상계가 킹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청나한테 가가지고 항복을 하고 이때 청나라의 이제 그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순치제였지만 순치제는 나이가 어렸고 어려서 그의 이제 삼촌이었던 그 도르곤이 뭐냐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오상계 부대를 이끌고 이 도르곤 부대가 어딜 치냐면 북경을 치게 돼요. 이 과정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북경에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문 듣고 이 당시 이자성은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떠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사천 대략 뭐야 떠돌다가 그 한인 그 신사계층들 이제 그 의병들인가 하여튼 거기 민병대에게 그 싸우다가 죽게 돼요. 자살했는지 뭐 맞아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도노군이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북경에 장악하고 나서 맨 먼저 했던 조치가 뭐냐면 숭정제 제사요. 숭정제를 제사하고 우리가 이제 숭정제의 원수를 갚았다. 그리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계승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국집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병력을 곳곳에 파견해가지고 중국을 하나하나 점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이제 또 누가 죽었냐면 장영충도 죽었죠. 장영충도. 자, 그래서 이 장영충도 그 되게 유명했다고 했죠. 사천에 와서 대량 학살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오상계 청나라에 이제 그 이제 항복한 오상계 공격을 받고 죽었다. 전사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명반기 때 일어난 농민 반란은 그 주원창처럼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민족 왕조의 청해 중국 지배를 불러일으켰다라는데 그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강북 지역을 장악했던 이제 그 뭐냐면 청나라 군대가 또 어딜 공격하냐면 강남을 공격하죠.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한인 신사들이 상당히 그 세력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정권이 수립되냐면 낙명 정권이 수립돼요. 낙명 정권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낙명 정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낙명 정권은 이제 홍강제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예. 육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영력제 이렇게 이제 3대 19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 낙명 정권도 열심히 이제 싸웠으면 좋은데 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어. 내분이. 그래서 이제 명나라 특유의 이런 당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독립파와 비독립파들이 지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성공하지 못했는데 자, 요 낙명 정권에서 이제 뭐냐면 크게 이제 그 시민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정송공이라는 사람이죠. 요 사람은 꼭 이름을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 정송공은 이제 그 당시 대표적인 반청 세력이었는데, 자, 이 정송공의 뭐냐 아버지가 누구냐면 정지종이라는 사람이야. 정지종. 이 정지용은 그 당시 이제 강남 지역에 에서 해적으로 주름 잡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정지용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강남에 내려온 육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이 정지의 아들이 뭐냐면 정성공이죠. 정성공.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원래 정성공에는 이름이 원래 정삼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육무제가 양자를 들으면서 성공이라는 이름을 준 거야. 그리고 항성의 그 성공 이름을 받았는데 그때 또 뭐냐면 국성현하고 또 불렸어요. 그래서 영력제 때, 그러니까 낙명왕이죠. 낙명제 영력제 때 영평왕이라는 지위를 얻은 거야. 영평왕. 그래서 이 사람은 상족은 아니에요. 활동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양자가 됐기 때문에 일종의 뭐냐면 그 정성공은 항족 대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영평왕이라는 지위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영평왕 딱 들어보니까 이거 항족일 거라 생각하지만 항족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남경이 청나라 때 뺏겼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병력을 이용해갖고 그 당시 낭명의 수였던 그 난경을 공격했어. 어. 그래갖고 이걸 회복을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난경이 이제 낭명의 수도였는데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청나라가 이제 공격해서 뺏었는데 요걸 공격해갖고 회복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근거지를 대만으로 옮겨서 이제 반청 활동을 지속하게 되고요. 예. 자, 그 후에 이제 뭐냐면 그 강희젠 때 이 정성공 세력을 토벌하려고 했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 정성곡이 항족대우를 받으면서 영통왕이라는 자기를 받았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문제 풀면서 볼게요. 가끔 이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약간 이렇게 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어디에 관련된 문제냐면 13년도 기출문제예요. 객관식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는 예전에 오지선다면 답이 나왔죠. 예.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중국 사람이 쓴 건 아닌 것 같고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당군이란 기념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발췌해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일단은 기획을 보면 자 여기 한간을 강세산을 정부에 파견해 민병까지 초대했다. 요 사람은 누굴까요? 요거는 이제 의종이 아니라 신종이죠. 신종. 강세사. 그래서 신종이 이제 전비를 만연해서 강세나 상세를 이제 징술했잖아요. 주로 강남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의종이 아니라 신종이다, 만력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는 걸 고르니까 이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예부흥을 명분으로 반란일으켜 한결 지겠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오상계라는 내용인데, 잠깐만요. 네. 자, 여기 오상계라는 인물인데, 이 오상계는 왜 이제 있냐면, 이때 이제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하면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서 말한 오상계, 경계문, 그 다음에 상가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중국을 이제 청나라 중국 다 정보가 나서 그 공을 인정받았고, 각기 운남, 강동, 복권을 왕으로 임명하거든요. 이들을 3번이라고 해요. 3번.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이 너무 이제 반독립국가로 이제 나가니까 강희제 때 3번 철군을 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3번에서 반란일으켰는데 3번의 난이에요. 이게. 그때 3번의 난의 중심 인물은 뭐냐 오상계였어요. 그래서 오상계는 공개 정당성을 마련하고 힘을 결집시키고자 한족 왕조였던 명나라를 부흥하겠다고 내걸고 한계를 즉위하게 된 거야. 그러나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오상계는 이제 민족을 배신하고 만주족 청가 한편 서갖고 낙련 정권과 반청세력에 소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당연히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오상계보다는 청군의 힘을 보탠 거야. 왜냐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적보다는 자기를 뒤통수 때리는 그 배신자들 더 싫어하잖아요. 자, 결국에는 9년에 거쳐서 이제 반란을 이제 일으켰다가 그 오상계 죽음과 운난 삼난으로 청군에 의해서 진압당했대요. 그게 이제 3번에 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D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요게. 이건 맞죠? 오상계 관련된 설명이고 그래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3번의 난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3번의 난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뭐 답이 맞고 틀린 거나 그걸 따지는 분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예문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시고요. 여기 이제 선지 있죠. 이 선지 내용을 다 분석을 해야 돼. 선지 하나가 나중에 독립된 문제로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3번의 난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의 나온이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보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사정인데 이자성이 이제 대서국을 세우고 왕에 즉위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대서국이 아니라 대순국이죠. 대순국. 약간 객관식 기출 문제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지역 말단적인 문제를 많이 냈어요. 예. 그래서 뭐, 대소국이고 대순국이 뭐 중요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 공부하는데 일단은 이게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관식 문제 나올 수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대순국 쓰고 나올 수 있어요.
이자성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순국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면 대서국은 누가 세운 나라냐? 그 앞에 사천성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이제 죽인 사람 있죠. 장영충이 세운 나라야. 장영충이. 장영충도 아까처럼 이제 이자성과 함께 명말 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자성이 대순국을 세운 다음에 했는데 장영충은 사천성에 들어갔고 성도에서 이런 대서국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리을 관련된 내용에서 만주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남 부호를 평양에, 평양이죠, 평양. 예, 봉황이라고 하죠. 우리는 한자로 읽으면. 자, 평양에 이주시켜서 반정부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듯 하죠. 근데 이 강남 부호를 봉양으로 대규모 이주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청나라 정부가 아니라, 만주족이 아니라 명의 주원장이에요. 주원장. 자, 이 주원장은 빈농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예전에 어떤 지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건국 과정에서 이제 그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용하는 정책을 했는데 이때 이제 건국하고 나서 이제 딱 뭐냐면 이제 자기 이제 수족들을 짜기 시작하는데 그때 짜는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남 지주 출신이야. 예. 그리고 이제 건국된 후에는 반강남 그 지주 정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강남 지주들이 이제 뭐 예전에 주원장이 정했던 장사선과 서 연결돼 있다. 그리고 농민을 착취하니까 좀 약간 신생정권의 위험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국 초기에 그들 감시하기 위해 주원장이 고향이었던 평양에 강남구 14만 호를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3인 정책을 실시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남경호 강제이식시켜서 새로운 수도를 정비하는 데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에 호영의 난이나 남홍의 난도 일어나잖아요. 이때 대규모 수청하는 과정에서 강남 지주들을 대규모에 수청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다 몰수해갖고 농민들에게 분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주원장이 원래 자신의 어떤 출신 성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반지주 성격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강남 신사들 대규모 숙청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연을 가는데 명항실 유족이 남방에 제후를 칭한 요걸 이제 무슨 정권이라고요? 남명 정권이라고 하죠. 남명 정권. 3대에 걸쳐서 남명 정권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낙명 정권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에는 북부해역 남진을 점령했던 영평왕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여기 맞는 것 같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천원기 보면 명항시대 유족이 남방에서 제호를 칭함했는데, 이때 명항시대 유족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연평왕이라는 인물이 있어. 그러면 이제 뭐냐면 항족이니까 연평왕이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연평왕이라는 인물은 앞에서 얘기했죠. 누구냐면 명항씨의 유족이 아니라 정성공이라는 인물이에요. 정성공. 정성공. 그래서 정성공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낭명 정권을 도와줬고 그 후에 이제 또 자기도 이제 이렇게 들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영력제후부터 영평왕의 자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낭명이 원래 수도가 남경이었는데 청나라부터 이제 뭐냐면 청나라한테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영평왕이 10만 대군을 이끄고 남진을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남진을 포위할 때 이제 도와줬던 세력들, 영평왕을 도와줬던 세력들이 뭐냐 강남 신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청라도 요 강남 신사들을 청라 초기 때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대규모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 옥살을 일으켜서 죽게 되는데 죽이고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청라와 관련된 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명예 멸망 과정과 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예. 그래서 명말 청초 때 이거는 정치적 변화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 두세 문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명나 사회경제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명예 사회경제 되게 중요하죠. 요 당시 이제 17세기에서 이제 18세기 때 되게 이제 명말 청초라고 부르는 그 시기 있죠. 요 시기가 이제 뭐냐면 자본주의 맹하론, 자본주의 맹하라고 해갖고 뭔가 이제 자본주의가 싹을 트는 시기다 해가지고 이걸 바탕해서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어떤 자본주의를 이룰 수 있었다
뭐 내재적 발전론 있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던 시기가 요 명말 청초 관련된 내용. 그래서 명나라 사회 경제지만 청나라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시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상을 중국학계에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 시간 때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혁명이니 농업혁명이니 하면서 이제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주로 일본의 학계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 동경학파니 경동학파니 하면서 시대국은 논쟁할 때 이제 되게 강조했던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그 명말 그 청초 관련된 내용은 중국 학계에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수님들이 최근 이제 중국사 교수님들이 일본에서 안 가죠. 중국에 가서 이제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대만이나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상당히 전공자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명말 사회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제도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뭐 일족편법이나 이제 지정제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온 것 같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갑제를 볼게요. 이갑제. 자, 이갑제는 이제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갑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만들었냐고 볼 건데 주원장이 만들었죠. 주원장. 주원장은 예, 빈농 출신이죠. 그래서 이 농민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갖고 이해가 되게 넓어. 그래서 이 이갑제를 만들 때 이제 주원장이 구상을 뭐냐면 항촌의 여러 일들을 국가 권력이 일일이 간섭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농민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갑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세 징수도 하고 그다음 부역 지방도 하고 총납공정의 항촌 질서를 유지하고 상호 부족, 상호 감시하는 체제도 목적으로 만들었다. 참고로 이제 조세징수, 부역징발 이런 것들을 왜 그 간에서 하지 않고 뭐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가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어요. 그래서 한 개 현인도 경기도 정도 돼. 그 성에 있는 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세를 징수하고 부역을 징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기에는 관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왕조들은 되게 이 조세 징수나 부역 징발을 관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종 역으로서 일부 사람들에게 역을 부과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갑제가 이제 뭐냐면 했다. 그 역할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을 보겠습니다. 구성. 자, 이 구성은 이제 떻게 구성됐냐? 물론 이제 이갑제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면 이게 딱 표준이지 그 각 지역마다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110호를 1, 2로 해가지고 이제 구성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표준적으로 기준은 이제 표준을 잡으면 일단 자족한 115를 1, 2로 형성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정과 자산의 등급에 따라 호동을 구분하죠. 자신이 아니라 자산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인정수와 자산의 등급에 따라서 호등을 구분한다. 이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10호를 이제 구분을 하고요. 요 그림보다 잠깐만요. 요게 낫겠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110호를 구분하죠. 자, 110호인데 115 중에 상등호하고 하등호로 이렇게 나눠. 그 상등호는 이제 10등호 정도 되고 10호 상위 10호를 말하고 하등호는 100호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상등호를 이제 이장호라고 해요. 이장호. 그래서 110호에 10개를 나누면 이게 뭐냐면 10개 그러니까 110호를 이제 10개로 이렇게 구분하면 110호를 이제 상등호 이제 그 해가지고 하면 잠깐만요. 그 10개가 나오죠. 110호를 상위 이제 10% 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장호 1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냐면 어 10명을 이제 쭉 배치시킨 거야. 10명을. 그러니까 상등호 10호와 그 밑에 제가 말 참 잘못한 건데 상등호 10호와 그 다음에 여기 100호를 이제 각각 하면 총 110호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10호를 이제 상등호, 100호를 하등호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상등호를 이장호, 그 다음에 하등호를 갑수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계조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상등호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이장호죠.
그다음 밑에 있는 10개의 값수. 그래서 총 11개가 이제 11개 호가 1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10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뭐냐면 여러 가지 이감력을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한 해 이제 뭐냐면 1년에 요기를 하면 2년에 그다음 하고 그다음 3년, 4년, 5년. 그럼 10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또 이제 한 개 이장호가 10개 이제 값수가 좀 한 조가 돼서 또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이 뭐냐면 이갑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갑제 보면 상등호 10호를 뭐냐면 이장호, 그 다음에 나머지 110호를 갑소. 총 115죠. 115고, 110이고, 그리고 이장호 안에 갑소 16이 배정하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야. 토지를 가지고. 근데 소장농에 토지 소유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는 기종으로 해갖고 이 110호 안에 덧붙여.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제 1호가 이제 상등호죠. 그래서 이장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개호가 있는데, 몇 개월을 어, 값수고라고 하죠. 그러면 11명이 1조가 되는 거고 110호에서 10조까지 나오죠.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기종으로 해갖고 그 밑에 일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갖고 덧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주도층이 어떤 사람이냐? 이장, 이노인, 그다음 양장, 당장인데 이장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110호 중에 상위 10호를 이제 이장호라고 하고 이노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노인. 이노인은 뭐냐면 이민의 재판, 결혼의 대변, 상호부주를 지도해. 그래서 좀 나이가 많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이제 뽑죠. 양장은 이제 뭐냐면 그 이장을 몇 개 이제 통솔하는 사람이야. 당장 같은 게 강남에 많은데 수인식을 책임해 주는 사람이 이제 나. 그래서 이제 이런 이장이나 이런 양장, 당장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기 동계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장과 갑수의 임무는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맞독했다. 입 밖에 강리에 덕망 있고 나이가 지긋한 이노이를 두어 이민의 재판과 교화, 여론의 대변, 그리고 향리의 질서 유지와 상호부조를 지도하도록 했다. 입 밖에 하남 지역, 일부 지역에 양장과 당장을 두었다. 자, 양장은 몇 개 혹은 수십 개 일을 통솔하도록 했고, 당장은 주로 수진시설 책임을 맡겼다. 자, 이들은 이노인, 양장, 당장은 대부분 이제 그 토지를 소유한 지주계층으로서 정통적인 항촌의 간섭적 지배자이기도 했다. 명조는 이들에게 국가 권력을 임해서 항촌을 지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역을 맡기게 되면서 실제로 항리의 지배자가 삼았다. 지배 삼았다 했는데 자 이들은 이제 역할은 이제 국가 권력의 일부를 떼가지고 그 했고요.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 관리는 즉 향까지만 하고 그 밑에 네 단위에서는 이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명나라 초기 때 주요 이제 뭐냐면 사회 지도층은 이런 이장이나 인호인이나 뭐 이런 양장 같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명중기 때 들어오면서 사회 경제 변화도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붕괴되죠. 그리고 신사계층들이 부각이 돼. 그 역할을 이제 신사계층들이 하게 되는데 요건 나중에 다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잠깐. 그럼 역할이 뭐냐? 이들의 역할. 요 역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기출문제. 자, 그러면 이 이갑제 역할 뭐냐? 자, 앞에서 얘기한 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 땅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뭐 조세를 징수한다, 부역을 진발한다 그런 걸 제대로 못한다고 했죠. 근데 그 역할을 그 뭐냐면 이런 이갑제 안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에 부역을 징수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거나 재판, 교화, 부역 항책 장성한 것을 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요 관련된 사료가 그 밑에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게 이제 그 사료부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사료부는 아시아사.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있는데 요번에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간 되면 제가 이제 사회부는 아시아사를 한번 강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교육과정 강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끝나는 동시에 사회부는 아시아사를 좀 할게요. 요거 개정판 해갖고 요 은근히 많이 나와. 중국사. 이게 중국사에도 뭐 일본사도 있고 뭐 인도사도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일본사, 인도사는 떼어치고 가성비, 시설비가 높은 게 중국사거든요.
그래서 중국사는 좀 꼼꼼히 볼필요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여기다가 이제 어림도책을 작성한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도 있는데 요거는 아니에요. 어림도책은 토지대장이죠. 토지대장. 이거는 명나라에서 관리가 직접 확인해서 한 거야. 다만 이제 이갑제가 이제 측량할 때 좀 도와주는 거죠. 사람들 불러가지고 관리가 이제 하더라도 이제 총 지휘하더라도 뭐 이렇게 측량 같은 것도 일일이 이제 여러 가지 하부적인 일들은 자기가 다 못하잖아요. 근데 옆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총 책임자는 그 관리였어요. 그 관리가 그걸 이제 다 하고 나서 뭐냐면 어림도책이나 토지대장을 이제 만든 거야. 그러면 왜 그 뭐냐면 이갑제게 시키지 않냐? 어, 그 시킬 수가 없죠. 왜냐면 이갑제 그 이장, 이노인 이런 사람들 아까쯤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지주계층인데 토지계장을 제대로 작성을 하겠어요? 작성 못하지. 자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요거 정밀하게 진짜 까놓고 작성했다가는 어떻게 조세 수입이 얼마나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리가 직접 중앙에 보는 관리가 작성했다. 그래서 어린 독책을 뭐냐면 이갑제 역할로 쓰시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네. 그래서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적어놨거든요. 보시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여러 가지를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때 읽으면서 공부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이 부분은. 근데 앞에서 이제 언급하겠지만 영중기 때 넘어가면 이갑제가 붕괴를 하죠. 네. 그 붕괴가 왜 됐는가를 좀 봐야 돼요. 이게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붕괴된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제 원인이 돼갖고 이제 붕괴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이갑적. 정역에 10년 1번에 6번째가 있는데 이갑전역이 뭐냐?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보통 그 명나라 때 조세 제도는 크게 뭐냐면 조세, 그 지세라고 하는 거죠. 지세. 토지에 걷는 세금과 그 다음에 이제 역이 있어요. 역. 음, 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납물 납부하는 것도 있는데 공납물 납부는 거기에 보면 이제 역의 그 일종이거든요. 예. 자, 하여튼 역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감역이 있고요. 예. 그다음 자벽이 있어. 그래서 이감역은 뭐냐면 이갑지 안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110호 중에 이제 해 중에 이렇게 해서 이장호하고 그 앞에서 갑수호가 있다는 거죠. 이장호와 갑수호에게 부과되는 역이 있어요. 그러면 역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역도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좀 시간이 안 들어가는 간단한 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역은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는 건 이장호가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안 들고 뭐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호는 갑수호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담이 돼 있어요. 역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이 이감제가 붕괴되면서 이감역이 이제 뭐냐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붕괴되는 걸 좀 얘기할게요. 앞에 것처럼 이 110호를 이제 10개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윤변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특정 호에게 어떤 책임이 지지 않기 때문에 어 뭐냐면 징수에 차질이 있어. 제대로 수행이 안 돼. 어차피 이거 1년 기한 차면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넘어가니까 그 다음 주에서 하니까 대충 시간 끌고 하다가 다음에 넘겨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또 다음 역을 맡은 사람은 또 대충 시간을 그러다 다음에 역.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갑제 지배층의 재산 등급도 10년 이내 사이에 질병, 전란 등으로 변화돼 계층분해 요인이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장호에 속했지만 이게 이제 뭐 비수적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값으로도 떠지거나 기종으로 떠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10년 들어가고 이제 또 이장호를 맡으면 이 사람 못 맡겠죠. 경기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재정 규모 확대. 이게 이제 있는데 명랑은 처음에 이제 주원장이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조세를 운영할 때 이제 내었던 원칙이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주원장뿐만 아니라 역대 왕조의 특징인데 뭐냐면 원액 준수주의야. 그래서 원래 이제 뭐냐면 왕조 초기 때 만들었던 이 총량 있죠. 세금 중앙정부의 재정의 총량을 정해 놓는 거야. 그래서 후대 왕들 황제들은 요 초창기 때 만든 그 액수만큼만 운영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이상적인 게 현실적인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도 늘어나지. 군사비도 늘어나지. 뭐 여러 가지 뭐 간청도 세워지지. 등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종의 이제 초창기 때 이 원액 중수지에서 재정을 운영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방세를 끌어다가 중앙세를 옮기는지,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중앙 다 올라가니까 자기도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세나 요걸 온갖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세와 요걸 뭐냐 추가로 징수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여기에다 이제 더 부과하거나 그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명나라 때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초창기 때는 이감력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세 점점 늘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세금들이 부과되니까 이 당시 이제 명초의 비교적 가벼웠던 부역이 점차 늘어나. 농촌 사회를 압박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장호 같은 게 부담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 내느냐 도망가거나 도우가 되거나 파산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거기다가 신사층의 요요 면제 특권이 있는데, 원래 이 신사층들은 명초기 때는 권료 인구의 큰 비중을 못 차지했어. 0.01% 용인데,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이 계층이 누적이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1, 2% 정도 되거든요. 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요역 면제의 특징이 있어. 요역. 자, 이게 이제 신사층의 특징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이감력하고 자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감력과 자격. 음. 자, 이감력과 자격인데 신사층도 자벽은 면제받는데 요역 면제 특권에도 이감력은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감력이나 자격 등 상당수가 뭐냐 은납화되죠. 은납화. 물론 이제 환불로 자기가 직접 떼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응납하대.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로 자격하고 이게 어차피 내는 건 똑같이 은은 납부하니까 같이 합산을 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사층들이 요걸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이감력 부분을 자벽식으로 이제 이렇게 편입시키는 방법이고, 어차피 이제 자벽 안에 이감력 편입하면서 구분이 없다 보니까 신사층이 이제 예전에 이감력을 수행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했다. 자격할 때 이갑적으로 같이 지금 근데 우리 자기 명제 갖고 당연히 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감력과 자격이 응납하는 과정에서 하나 합쳐는 과정에서 신사층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자, 그러다 보니까 신사층들이 점점 뭐냐 요용 면제 특권층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감력도 수용하고 자벽이 합쳐지면서 응납화되면서 뭐냐면 은근슬쩍 빠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뭐냐면 했던 것 역을 누가 부과했어요? 이감력이 부과하겠죠. 이갑제가. 그러면서 이갑제 세부담이 더 늘어났고, 자, 그 다음에 15세기 중기 이후에 이제 중앙과 지방의 통제가 약화돼. 그래서 이 관리의 부정부패, 특히 한간들의 어떤 그 만행들이 있었죠. 부정부패. 그 다음에 이제 신사층의 요용목 특권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신사층이 아님에도 비특권적 지주층의 부역항이 사실 부역항책을 이제 조작해서 신사층이라 해갖고 이거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뭐냐면 빠지죠 여기에. 그러니까 농민 부담이 전가되고 또 농촌 계층의 형성이 촉진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상품화폐 경제 발달도 이제 뭐냐면 있어요. 네, 이런 거에서 거기에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여기 신사층이 되거나 아니면 신사층이 아니라도 부역 항체를 조작해가지고 자기 요역을 빠지죠. 자, 그런데 그 요역을 그 뒤에 있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런 것들 이제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이제 뭐냐 부의 차이, 그리고 그 부와 권력이 결탁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자기 변제를 받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이런 그 이갑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갑제가 이제 뭐냐면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갑질 대안은 여러 가지 있는데, 원래 명나라 초기 때는 원적 반환주의, 이게 당나라와 비슷하죠.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곳을 거주해야 돼. 다른 데로 가지 못해. 관리가 되지 않은 이상은 다른 데로 가지 못해요. 네, 관리만 중앙에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서 이제 유민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도망간 사람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족주의를 채택해. 현재 거주하는 곳에 뭐냐면 호적을 만들고 거기에 세금을 걷는 이런 원족 반환주의 기본으로 부족주의를 채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원족 반환주의를 했지만 유민이 많아지면서 요거는 이제 살리되 실제 운영은 부족주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와 비슷하죠? 당나라의 가로 정책과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갑제를 대신해서 이갑제의 역할 중에 이제 뭐 여러 역할이 있지만 이런 항존 질서 역할 있죠. 농민 교화, 상호 부족 이런 건데, 자 치안 유지인데 요게 이제 이갑제가 공개되면서 그 제도 못 하거든요.
그 경찰 역할 누가 하냐면 한약이라든지 보갑제를 통해서 교화하면서 상호 부조의 치안 유지 같은 걸 했다. 이 보갑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학명이라는 사람이 왕학명 있죠. 왕학명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이걸 적극적으로 채용했다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조세 제도라든지 전량이라든지 뭐 그 당시 이제 역이라든지 다 은납화 되잖아. 은납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납화 관련된 세제들이 만들어져. 그래서 요걸 이제 나가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게 어디 있어? 네. 요걸 이제 정리한 게 있어. 잠깐 뒤에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쭉 정리했어요. 명청대 뭐 세대 변화에서 군역법, 구룡오제 뭐쭉 정리했거든요. 십단법, 정은제, 문은제. 이게 어디 나오냐면 명청사회경제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어디에요? 중국사 강좌에 있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순장 편리제 쭉 해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초부터 해가지고 명중기, 명말기 해가지고 자 이걸 표를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객관식 강의 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요걸 다 할 필요 없어요. 예. 이거 잘 쓸데없는 그 시성비 낭비야. 그래서 요 정도 깊이가 나오면 여러분들 포기하셔야 돼. 그냥 어차피 버린 문제야.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일조편법. 여기 있잖아. 일조편법하고 뒤에 이제 나오면 지정음제 정도.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한 세제 과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일조편법에 이제 모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 징일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뭐냐면 강남에서 시작 은납화 관련된 데 여러 세목들을 은납하고 이제 통일시키는 건데 요런 것들 모태로 해고 일조편법을 나온 거야. 그래서 일조편법은 강남세제를 뭐냐면 전국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징일법이나 강남세제를 전국화시킨 것이 일조편법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다 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여기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굳이 이런 것까지도 다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시성비를 이제 고려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했죠. 예. 시간 대비 효과성. 여러분들 다 역사 그 개별적인 사실들 다 알 수가 없어. 그 불가능하지. 물리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용시험 관련된 내용이니까 시성비를 고려해서 하되 요 정도만 봐도 그냥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층의 요역 우면의 제도를 제한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어차피 신사층이 권력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됐다. 그래서 이런 이갑제 대안들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뭐 그냥 동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좀 외워두세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사층을 볼게요. 자, 명나라중기 이후에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이 역할 누가 하냐? 항총장치 역할을 신사층이 이제 하게 돼요. 신사. 이 신사를 다른 말로 향신이라고 해요. 향신. 향신인데 신사라는 용어 자체는 그 당시 사용했던 용어는 아니에요. 요거는요. 후대 학자들이 명청 시대 때 이제 사회 경제를 지배했던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지칭한 용어가 신사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이어 가지고 이제 신사나 향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신사로 부르고 했던 사람은 중국 애들이 이제 그렇게 보죠. 우리도 이제 신사라고 알려져. 그래서 신사라는 것은 그 당시 그들 안에 이제 계층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건데 신사도 다 동일한 신사가 아니죠. 상급 신사가 있고 하급 신사가 있어. 상층 신사가 있고 하층 신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층 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직 관리, 그 다음에 퇴직 관리죠. 그 다음에 현직 관리. 이들은 이제 신사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얘는 전직 관리, 현직 관리, 이렇게 이제 있고, 뭐, 좀 넓게 보면 거인들, 그러니까 성시 합격은 거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거인들은 이제 성시만 합격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원하면 하급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 모급은 아니어도 오늘날 따지면 9급, 지급, 7급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있고, 하급 신사는 되게 생원이에요, 생원. 생원은 이제 어떤 존재냐?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과거제도하고 이제 좀 얘기할 때 이제 더 한번 얘기할 텐데,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도하고 학교제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가려면 그 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우리처럼 검정고시를 볼 수 없어. 그래서 그 당시 학교가 어디냐? 지방이나 부, 주, 현, 이런 학들이 이제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그 중앙에서 국자감, 감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구주현에 입학해서 이 동생이 나는데 이 동생에서 이제 뭐냐면 졸업한 사람 이걸 이제 뭐냐면 생원이라고 해요, 생원. 그래서 이 생원에게 이제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는 거야. 생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 그 명청 시대 때는 요 생원이나 거인이나 진사 이건 송나라 때도 있었어요. 네, 송나라 때는 일시적인 칭호는 있지만 명나라 때 명청 시대 이 생원 그 거인 진사 같은 그 친구들은 일종의 이제 간직 그 뭐냐 명예직임을 하면서 나오는 특권도 있어요. 네, 요요 오면은 특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송나라 도 있었지만 일시적인 거 여기 장기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도 넓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계층화 됐거든요. 그래서 생원이라도 나름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요역 특권, 요역 면제 특권이 있어요. 예, 등등 해갖고 그래서 이 뭐 항총사에 그 뭐냐면 지배력을 행사할 건 영향을 행사할 만큼 되게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리고 생원이라도 예를 들어 현 같은 게 있죠. 그 당시 이제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인구 늘어나면 현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행정구역이 승격이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많은 관리들이 필요해. 그 말단 관리들 다 뭐냐면 뭐 과거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거인 출신자들 이런 사람들 임명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생원들도 이제 일부 이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들이 원하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원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사계층은 이렇게 상급 신사와 하급 신사의 계층설을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들이 대부분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현직 관리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상급 신사들은 북경에 살겠죠. 대도시나. 근데 이들은 대부분 이제 생원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수. 그리고 거인들도 이제 그 지방에 살겠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이제 주거성, 주로 항촌사에서 살.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항촌사에 큰 영향력을 하기 때문에 향신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일본 학교는 향신, 근데 이제 중국의 신사 이렇게 있는데 대개 보면 신선한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선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신사 관련된 문제 나올 때 형성 배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역할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불러드릴게요. 네, 인증번호 하나죠. 네, 인증번호는 67번입니다. 네, 67번이에요. 자, 그럼 형성 배경을 보겠습니다. 요거 기출문제 나왔는데, 자, 형성 배경은 이갑제가 해체됐던 명중기 이후에 항균 질서 유지에 참여했고, 왜냐하면 이갑제가 붕괴되니까 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필요할 거냐. 그 역할을 이제 신사계층도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은 되게 지주층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 시험을 보려면 이게 이제 그 당시 8고문이잖아요. 8고문 공부하려면 보통 2, 30년 공부해. 그래갖고 한 30에 40 정도 합격하면 빠른 편이고 보통 50 정도 넘어가야지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경제력이 필요하고 또 이들은 요역을 명제하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요역해갖고 뭐 세금 내고 여기 동원 낼 때 면제당하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기회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특권층이 있다. 그래서 우면 요역의 특권이 있다. 자, 요역을 우대하고 면제하는 건데 주의할 것은 우면 요역의 특권이 있다고 해서 조세 면제 특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조세 면제 특권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우면 요역의 특권이야. 그래서 이들도 이제 다 있는 건 아니고 원칙상이에요, 원칙상. 원칙상은 이감력만 이제 하게 되는데, 이감력이 아니라 자벽이죠. 예, 자벽 면제만 있는데, 이감력만 이제, 은 해야 돼요. 이감력은 해야 돼. 그렇지만 이제, 이감력이나 자벽인데 응납화되면서, 이게 하나로 이제 합쳐가지고 내잖아요. 돈을 합산하는 과정에 은근슬쩍 면제받게 돼요. 이갑을 안 하는, 어차피 같이 낸다. 을 할 때 자격도 이제 내니까 같이 이제 통합해서 내다 보니까, 따로 뭐 이감력이 떼어내고 뭐 자격이 또 내는 식으로 문제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서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 은근슬쩍 이제 없어지게 된 거야. 이게 이감력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요역의 특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조세 면제는 아니어도 가끔씩 조세 감세를 하거든요. 감면을 해줘. 왜냐면 이제 청나라가 이제 등장하면서 신사층에 좀 함신을 쓰려고 조세 감면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조세 면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세죠, 조세가. 자,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지지층과 지식인, 현퇴직 관리로 구성됐고 학위 소유자들 있다. 거인, 생원, 감생 같은 학위 소유자들 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이렇게 현직, 퇴직 관리들 그리고 학위 소유자들. 근데 이제 현퇴직 관리들도
진사라는 그 학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넓게 보면 포함돼요. 자, 그러면 요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송나라 때 사대부죠. 신사층. 근데 차이가 있어. 이들은 공통 지식인이고 지주층이고 지식인층이지만 신사들은 앞에 향신이라 불릴 만큼 지방에 많이 거주한 반면에 사대부는 중앙에 거주해. 그러니까 신사층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지배층의 범위가. 근데 사대부는 지배층의 범위가 좁죠. 원래 이제 지배층이 강력한 거는 뭐냐면 넓어야 돼. 넓어야지만 이 사회가 안정화되거든요. 근데 신사층은 상당히 지배층이 넓기 때문에 사대부에 비교하지 못할 만 비교하지 못할 그러니까 사대부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신사층 영역이 강하고 뭐냐면 구조적인 어떤 그 계층적인 어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신사층은 나름대로 사회 경제 통일성이 있어. 강남 신사도 있잖아요. 네,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대부들은 우리가 이제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요론사는 사대부라고 하는 어떤 계층적인 것들이지 이들 안에 어떤 뭐 그냥 계층적인 어떤 계급성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있고 신사층은 숫자가 많고 계층이 형성된 만에 사대부는 간직에 진출한 사람만 부여받았기 때문에 계층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사층의 역할을 이제 보겠습니다. 신사층의 역할, 문화적 역할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신사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문화적 역할이 02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02년. 공이냐 한참 오래되죠. 이게 신사가 중요한 거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독 문제여서 공인년에 나오고 지금까지 한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공인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공인년 여기 제 강의 듣고 있는 분 중에 요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문화적 역할 보면 민중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교화라는 말 있잖아요. 교화, 교육이라는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명정시대 때 주요 학문은 성리학이죠. 어떤 분은 양명학, 고중학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특징적인 학문이지 주요 학문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조선후기 때 신학을 얘기할 때 특징적인 학문이라고 얘기하지 뭐 주요 학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이 그 당시 주요 학문이었어. 네. 그래서 성리학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한국사 시간 때 얘기한 것처럼 교화야. 어, 그래서 이 교화, 백성들의 교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신사들이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이냐? 학교를 세워서 그 당시 이제 지방교육을 담당하거나, 학력은 학교가 아니죠. 예, 이게 표시가 잘못됐네. 서원이는 학교인데, 학력은 따로죠.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강학하거나 이동유소. 강학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뭐, 십상경이라고 하죠. 보통 중국에서는 십상경을 뭐냐면 읽거나 연구하거나. 이동유소 성서정은 필요한 이제 유교 경전 중에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초록한다고 하잖아요. 뭐, 요약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제 과거 시험 80을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런 서적들을 이제 발간을 하는 거야. 그 북소년 카페에서 뭐 북소년 교재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유교적 항청 질서를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학령을 조성해요. 그래서 이 학령에 따라서 지방간을 또 유임시키거나, 아니면 지방간 영 아니다 하면 방출시키거나, 그 다음에 우리 현들을 좀 더 늘려야 겠다. 현이 좁다. 왜냐면 이제 명초 넘어가면, 명나라 청나라 넘어가면 인구가 증가되잖아. 인구가 증가되면 기존의 현에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가미가 되니까 현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하거나, 조세를 감무하거나, 그 다음에 또 지방간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면서 항정사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어차피 신사계층들은 뭐 자기들끼리 이제 동문이거나 지방간하고 서로 이제 자기 같은 집안 사람이거나 그래. 그 다음에 규모가 든 많은 지방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수리시설 같은 강남 중에는 왜냐하면 명중위 때 들어가면 국가가 그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 하냐면 이 신사계층들이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적 역할을 보면 조세징수, 질서 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항약이나 복합제 운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서 유지하거나 도적 방어, 재판, 각종 규제 활동을 했다. 그다음 경제적 역할을 보면 대토지를 집중하고 이 사람들은 신사이면서 지주예요. 예, 돈이 많아. 그리고 이 사람 또 특징이 뭐냐면 상인이야. 그러니까 지주, 상인, 그중에 일부가 상인 많고, 그다음 관료 출신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이제 뭐, 이렇게 사대부들이 장사를 못했잖아요.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대놓고 하지 못할 집안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종들시키거나 만음들시키고 하는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인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같은 그게 아니에요. 신사 집안에 뭐 관료가 있고 뭐 상인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렇게 하죠. 야, 그리고 앞에 강남 같은 경우에 수의시설을 장악하죠. 그리고 밀무역을 하는데 앞에 얘기했죠. 명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초기 때부터 공무역만 허용했기 때문에 사무역을 아예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무역에 막대한 이득을 이제 하다 보니까 밀무역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해적 조선 그 16세기 해적이 생긴 배경이 됐다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이들은 체계 유지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지만 혼란기 때 정부에 또 대항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명말 총초 때 상이죠. 그래서 명말 총초 때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이자성 같은 농민 반란군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일어날 때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를 공부했던 그 뭐냐 지식인층, 신사계층들. 그들이 이제 과거 학교까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그다음 이자성 같은 농민 반란군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붙어가지고 브레인 역할하고 이자성의 농민 반란이 지역에 벗어나서 전국 단위로 이제 확대해갖고 이제 북경을 점령했던 배경도 이런 브레인 역할이 컸다고 해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강남을 공격할 때 강남 신사층들이 이 만주족에 대한 반감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결집됐죠. 낭명 정권 안에. 그래서 이 뭐냐 청나라 그 군대 저항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나중에 신사층들 좀 무마하잖아.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또 청말때 문제가 생겨. 청말때 들어가면 이제 청나라가 이제 처음에 청말때 청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신사계층들이 나름대로 보일하면서 체제 유지하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자기 말을 안 듣거든. 그 철도 국유화하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이런 당시 신해혁명 같은 게 일어난 배경도 그죠. 그래서 이들은 초창기 때 뭐 안정적일 때는 정부에 협력해갖고 체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이게 사회가 혼란하거나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요구를 정부에서 무시하거나 할 경우에는 들고 일어나서 정부에 대항하거나 정부를 또 뒤엎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신사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들 특강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명면제, 노비소유, 경영제, 경범죄면제, 조세감면. 조세 그 면제가 아니라 조세 감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지배세 변청 관련된 내용. 아주 그냥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죠. 뭐 사지선단 형태의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뭐 여러분 아시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은주 시대 때는 제후. 춘추 전국시대는 경대부사인데 사가 이제 점점 이제 전국시대 말기 때 전국시대 때 등장하죠. 한나라 때 호족, 이진목 때는 문벌, 귀족.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는 사대부, 그 명청시대의 신사.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예. 사지성단은 여러분들 좀 무시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예전에 이제 누구야? 그 장학사들이 문제 낼 때 그렇게 했는데 진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주는 문제로. 요거 뭐냐? 계층 이름 써라. 그다음에 이거 뭐냐? 신사 계층 이름 써라. 나올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못 썼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진짜 포기해야 돼. 공부 안 했다는 증거도 있고 실수로 틀렸다 해도 이미 이제 뭐야 합격권이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 합격을 하려면 이렇게 주는 문제들은 꼭 맞춰야 돼요. 괜히 어려운 문제 있죠?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못 맞춰? 어차피 그런 문제는 남도 틀리는 문제야. 남이 맞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뭐 쉬운 문제 맞추겠어요? 전반적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맞추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공을 밟다가 농촌 경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뭘 좀 봐야 되냐면 그 명말춘주의 자본주의 맹아동 관련된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 일단은 그 당시 이 자본주의 맹아돈이 왜 등장했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그 맹아라는 말이 뭐예요? 씨앗이죠. 씨앗. 음. 그래서 이걸 알려면 요걸 좀 봐야 돼.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모태똥이 활동했던 시기 있죠. 개항후에 모태똥이 활동 시기 이게 중국 공산당이 만들었던 그 시기 때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냐면 그 당시 신민지 사관이 중국 시민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구 중심적인 어떤 그 사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그냥 제 동계에 있는 말 그대로 쓴 거니까. 근데 이 서구 중심적 사관에 의하면 어
중국은 오랫동안 고대사였어요, 고대. 예. 그 정체돼 있죠.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 고대였는데 중세 건너뛰고 갑자기 근대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대로. 요 근대가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 이 아편 전쟁이었다. 1840년에 일어난. 그래서 외구의 어떤 침입으로 중국이 각성해서 근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근대는 어떤 거예요? 뭐 자본주의, 뭐 시민사회 형성, 등등등의 이제 뭐냐 근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근대를 누가 시켜준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서구 열강이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인 어떤 그 뭐냐면 능력도 없고 오랫동안 정체론, 그러니까 고대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그 아편 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그 근대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사적 보편성이 없다. 이런 것들이야. 그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인들은 뭐냐면 자존심 상하죠.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마르크스에 의하면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게 있잖아. 어,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공건제사회, 그 다음에 근대 넘어가잖아요. 여기에서는 생산 스타일이 뭐예요? 노예고, 여기는 토지죠. 여기는 뭐야? 자본주의잖아. 자, 이런 건데 이게 이것만 있고 요건 없고 요게 건너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근대가 있다. 너희들 안 시켜줘도 중대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도 이제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될 거냐. 예.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아편 전쟁 때문에 이미 근대 싹이 자본주의 싹이나 시민사회 싹이 이미 명말청초 때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이런 발전 법칙에 따라서 뭐냐면 역사가 전개된다고 중국 공산당 모태똥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중국 학계 시각이 요게 이제 깔려 있는 거지 베이스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명말청초에 이미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고 너희들이 아편 전쟁이 안 시켜줘도 아편 전쟁이 아니어도 왜 근대할 수 있었다 내재적으로 발전하게 내재적 발전을 해서 그래서 요 자본주의 맹아를 상당히 강조하고 그 시기를 어디에 잡았다? 명말청초로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정체성을 공격하니까 백나온 같은 사람은 우리도 자본주의 맹아가 있다 하면서 조선 후기 때 어떤 사회경제 발전상을 이제 강조하고 이런 것들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시대 때, 일본 에도 시대 있잖아요. 에도 중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이런 상인들이 막 활동을 하잖아. 존인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강조하는. 약간 비슷해. 자, 그래서 이 변화 내용을 앞에 들어갔죠. 아편적 이전에도 이미 중국사에서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자본주의 싹 맹아가 있다. 우리가 너희들이 아편전쟁을 안 익혀도 우리가 스스로 자본주의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어떤 건 있었냐? 아까 명청 왕조 교체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변화도 있죠. 사회 경제 발달에 따른 농촌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지주주의 개편, 이갑제 질서 해체와 구역제도 개혁, 그리고 전국적인 민중운동, 그리고 사상의 다양화와 경제 신화 발달인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성리학에 대응해가지고 이제 뭐 양력학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 경제 시용학 같은 거 나오고 뭐 고중학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근데 주의할 것은 그래도 그 당시에 주요한 거는 뭐였다? 이거는 어, 주제학이야. 성리학이야, 성리학. 성리학이 주류예요, 저주. 예. 어떤 분은 이거 명나라 때 성리학이 없어진 걸로 알고 이제 명청특에 명언 뭐 양조학이나 청어 고주학이니까 성리학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뭐 역사를 너무 도식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상사 할 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또 자본주의 맹아론을 또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 뭐냐면 등장과 그리고 이들의 어떤 그 승리를 또 뭐냐면 또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나올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때 자본주의 맹아의 지표가 뭐냐? 자, 그 당시 명중기 이후에 생산의 증가 은경제 보고 요거 상당히 기출문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 그 다음에 중국의 여러 지역과 다양한 산업에 상인잡의 전대 산업 생산이 있는데, 자, 이 전대 산업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선대제라고 하는 거예요, 선대제. 메뉴표처도 일부 등장했다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대제고, 상인제, 메뉴표처 같은 산업자본도 등장했다. 일부. 그러니까 소주나 이런 그 발달된 지역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근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03년 공사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소주와 관련돼 갖고 할 때 선대제가 이건 산업자본과 함께 이제 메뉴표추 관련된 내용이죠. 예. 요 선대제 관련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메뉴표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서양사 강의 때 다 설명했어요. 산업자본과 산업자본은 차이점 아시죠? 상업자본은 하고 산업자본인데 보통 발달이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 넘어가냐? 얘네들 차이가 뭐예요? 부의 축적 방식 차이가 있죠. 상업자본은 뭘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하고, 산업자본은 자기가 불을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불을 축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상업자본은 뭐 신세계, 뭐, 이번에 쿠팡, 이런 것들이 상업자본이고, 산업자본은 이제, 우리가 LG, 삼성, 이런 것들이 산업자본이죠. 그래서 상업자본들은 주로 이제 선대제 같은 형태가고, 그래서 산업자본 매니팩처 같은 형태가 하는데, 물론 이게 도시화시킨 거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산업자본도 선대적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도시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관계 병동에서 시민계층의 등장과 사회의식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앞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생산 관계가 바뀌어요. 이게 막스의 그 자본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하죠. 새로운 계층들. 예전에는 주로 이제 토지 지주들이 이제 있었는데 생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뭐냐면 지주 외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 이제 상인 집단들이나 부유한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들을 이제 근대식으로 얘기하면 시민계층이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전의 주제와 가지고 이런 사회적 변화, 새로운 시민계층의 등장 이런 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주장은 딱 고정돼 있잖아. 고정돼 있잖아요. 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 성인 군자부터 시작해갖고 그 밑에 평민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 이 기에 따라. 그래서 그건 제가 예전에 성년할 때 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 못 해. 그러니까 이걸 좀 유도리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관념체가 필요하죠. 되면서 등장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양명학이죠. 양명학. 예. 요거는 뒤에 양명학 관련할 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명중기 생산력을 이제 증가를 이끌었던 그 산업이 뭐였냐?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면직업하고 견직업이에요. 예, 면직업, 견직업. 이거는 약간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하고 좀 비슷하죠. 영국의 산업혁명하고 좀 비슷한데 면직업과 경직업이 그 주요 역할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면직업이 뭐고 견직업이 뭐냐? 이것도 좀 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좀 보면 보통 모직물이 있고 그다음 면직물이 있고 견직물이 있잖아요. 모직은 양모를 가지고 만든 거야. 양모. 그래가지고 양모를 이제 해가지고 만든 게 모직물이고. 근데 예전에 모직물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서양사에서 서양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예. 자, 면직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목화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목화. 원래 목화는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도나 그런 데서 이제 주로 많이 자라거든요. 중국에 유입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뭐 한나라 때 들어왔던 설도 있고 원나라 때 들어왔던 설도 있는데 이 학계에서는 이제 한나라 때 들어온 거 있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널리 재배되고 한 거는 원나라 때 재배되고 그리고 이게 명청시대 때 일종의 생산물로 이제 해가지고 상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원나라 때 이제 널리 유통된 걸 가지고 왔잖아요. 원래 예전부터 있었어요. 목화는. 그렇지만 이걸 널리 확산시킨 거는 원나 그 고려 말기 때죠. 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견직물인데 견직물은 정통적으로 중국의 산업이죠. 이거는 이제 뽕나무에 이 누에꽃을 이제 갖고 누에 생산을 이제 뽑아내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뭐냐면 만든 것이 견직업이죠. 비단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면직업과 경직업에서 상당히 뭐냐면 생산적인 어떤 생산력 발달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내용을.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그래갖고 요 부분은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하여튼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강의 진행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 다시 진행하겠습니다.